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접지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또한 필기부터 실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해서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탁 하고 찍어낼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접지에 관한 사항들은요, 접지 시스템, 그리고 접지 도체, 보호 도체, 접지 방식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접지 시스템은 어떻게, 도체, 각종 두 가지 도체는 어떻게, 그리고 접지 방식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우리는 필기시험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투투나인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경우 접지도체의 굵기는 몇 이상을 사용하는가? 단순하게 접지도체 같은 경우는 굵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접지도체나 어떠한 거에 굵기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접지 굵기 하면은 6 아니면은 일단 16을 찍으시는 거다. 무조건. 일단 필기시험에서는. 왜? 정확히 공부를 안 하셨을 거란 말이지. 실기 때까지 가면요,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겠지만 필기 때는 적당히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그랬을 때 적어도 찍어낼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6과 16 중에 찍어내시는 거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특고와 머시기 이러면요, 대부분이 다 16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러한 접지 도체 파트에서는 우리가 전기 설비용이란 말이 딱 들어가면요, 외암 접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특고합이든 고합이든 상관없이 싹 다 6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냥 특고합만 덩그러니 던져졌다. 몇? 16. 무슨 전기 설비 용자 붙었다. 6.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건 특고합이잖아요. 특고합이긴 한데요. 바로 투투나인, 우리나라 국내 배전 표준전압이죠. 자, 그렇다면 투투나인 플러스 다중접지 플러스 전로의 지락이 생겼을 때 차단장치, 이 세 가지 요건이 딱 구비가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감해준다. 우리나라 투투나인 방식, 바로 국내 표준 배전전압은요, 이렇게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되게 좋은 장치들을 해놓기 때문에 어떻다? 좀 봐줍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법은 25km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에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몇 자리? 답은 6자리로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특고합인데? 특고합인데 어떻게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얘는 필기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접지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지 시스템이죠. 자, 접지 시스템은요, 구분, 종류, 접지극, 매설, 보호도체, 색상, 이게 바로 중요한 파트인데요. 자, 개통 접지, 얘는 우리 T, N, T, T, IT 방식 이렇게만 구분하실 줄 알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어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자, 개통은 말 그대로 어떠한 개통, 중성점도 있고 그랬을 때 접지, 이렇게 개통을 내리는 부분들을 말하는데, T가 바로 테라. 여러분들 맥주 마실 때 테라라는 맥주 있죠. 바로 그 테라의 T입니다. 그러면은 대지로부터 나오는 맥주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대지를 본따서 땅, 한마디로 접지라는 표현이 바로 이 T예요. 그렇다면 N은 뭘까요? 그렇죠. 뉴트럴, 중성선. 접지가 있고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TN 방식이구나. 선생님 TT는요? 접지. 접지가 하나 있고 추가로 다른 데 접지가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있다. 요게 중요한 표현. 독립, 단독, 이게 뭐다? 중요한 표현이더라. 그리고 IT. 이 I는요, 굉장히 다양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임피던스나 절연 접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나 절연 접지, 일종의 비접지 계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인슐레이션 다양한 말들이 있고요. 임피던스 이렇게 I를 여러 가지로 쓰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한글로 임피던스나 아니면은 그쵸, 바로 절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TNC와 S인데요. C는 콤바인, 결합됐다. 뭐가? 바로 P, E, N. 우리가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중성선이자 보호도체를 한 라인으로 쓰고요. 그리고 얘는 separate, 뭐를? PE와
중성선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일단 이 한글만 잘 알고 계셔도 뭐 필기시험에서는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계통을 그러면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이 계통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세로선을 막 그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 계통을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계통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보호접지. 보호접지는요, 등전이 본딩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등전이 본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접지라는 게 있다. 등전이 본딩이 대표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피레 시스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죠. 뭐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이 피레 시스템은 외부 피레 시스템,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는데요. 당연히 외부 피레 시스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신 그 파트에서 잘 나옵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바깥쪽에 선생님들 피레침 아시죠? 피레침, 그게 바로 돌침형,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철심 감아놓는 수평 도체형, 그리고 메쉬, 우리가 그물 재질로 이렇게 만드는 메쉬형이 있다더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뭐가 있다고요? 수레부 시스템, 외부 피레 시스템 중에 수레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레침이 돌침, 돌리는 수평도체, 이렇게 그물망하는 메쉬도체, 그렇게 크게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효율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냐 그랬을 때 보호각법, 그리고 회전구체법, 그리고 아까 말한 메쉬법,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더라. 꼭 세 가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돌침, 수평도체, 메쉬, 그리고 보호 각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각도법, 회전구체법, 메쉬법 세 가지. 메쉬는 양쪽으로 있으니까 총 5가지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종류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있는데요. 우리가 왜 공통 접지 노란색을 칠해놨냐? 공통 접지가 공용 접지, 저 앞부터 특과까지 싹 다 몰아서 어떠한 그 접지 단자에 모아놔서 접지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단독 접지는 혼자 독립적으로 틱 하고 내린 거고요. 통합 접지는 공통 접지에다가 피레 시스템이나 통신, 그러한 접지까지도 몰아넣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공통 접지다. 하지만 종류 세 가지, 단독, 공통, 통합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접지극 매설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지 단자에 각종 보호도체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접지 도체를 설치해서 최말단에 접지극을 이렇게 놓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접지극이 얼마만큼 땅속 깊이에 매설이 되는가, 그런 문제가 필기든 실기든 단독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몇? 75cm 이상 깊게 묻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도체의 색상, 물론 보호도체의 색상도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이 중성선도 잘 나옵니다. 우리 중성선 같은 경우는 무슨 색? 청색 해서 파란색이나 청색이라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뭐 녹색과 노란색, 그래서 녹황교차라고도 말을 하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우리 뭐 녹황교차. 자, 이 선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뺑글 돌리면은, 자, 이쪽은 지금 노란색이에요. 근데 반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딱 반을 기준으로 해서 녹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같이 전선 하나에 덮여져 있다는 거, 그걸 바로 녹색, 노란색 또는 녹황교차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접지 도체입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하게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 안 했어.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시면은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특고압이든 고압이든 머시기든 전기 서입이 용 이래버리면 뭐다? 반드시 6을 찍어내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중성점 접지형 접지도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고압 얘기하는 거예요. 특고압이면 몇? 16 찍어내시는 거고, 자, 우리 첫 번째 바로 접지 파트를 배우실 때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25kg 이하 다중접지 2초 차단 장치, 이거 체크하면 몇 자리? 6으로 감해준다라는 거. 요거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고압 이하 절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6이 있는데, 자, 일단 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됐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이라도, 이 사항들만이라도 어떻게 반드시 기억해 놓자는 겁니다. 필기부터 실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보호도체 파트네요.
우리 보호두체 같은 경우는요, 피기에서는 조금 약해. 하지만 시기에서는 또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바로 파트죠. 자, 그런데 이 보호두체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하나의 표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시기 공부를 하셨을 때 분명히 보호두체의 굵기를 단면적으로 선정하는 계산 공식도 있어요. 제가 옆에다가 간단히 조금 이따 써드릴 텐데 그 파트까지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우리가 상도체 L1, L2, L3라는 전력선이 만약에 단면적을 S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얘를 구리로 가정을 한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이 S가 16보다 작을 때는 보호도체가 똑같은 구리로 가정을 한다면 왜 얘가 구리면은 얘도 구리라면은 그냥 똑같은 단면적을 써라 이거고요. 16에서 35 사이다 그러면은 16짜리 써라 이거고 35보다 크다 그러면은 큰 도체를 사용한 것보다 반값을 써라. 그런데 당연히 반값이 수치가 애매하면은 그거보다 큰 값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메인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자, 이쪽 파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K1과 K2라는 각각의 어떠한 도체마다 그러한 열에 대한 계수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도체에 대한 K값, 보호도체에 대한 K값이라고 있죠. 내가 쓰고자 하는 보호도체,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철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분해, 만약 구리다, 만약 상도체가 그러면은 구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이제 상도체라고 쓰셔도 되는데 여기가 철이나 알루미늄 그거분의 상도체에서 쓰는 바로 그 재질의 개수를 해놓고 우리가 암기했던 거에 곱하기 하시면 끝난다. 그런데 이쪽은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억을 안 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어떠한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냐면요.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 계산하는 경우가. 그랬을 때 이러한 공식 K분의 이제 공식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루트를 씌우고 I 제곱 이렇게 t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요 사실상 i를 밖으로 꺼내도 되겠죠. 그리고 루트 t. 그래서 문제에서 전류 주어지고 개수 주어지고 시간 주어지면요 이 공식을 그냥 돌려서 푸시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유개수가 주어졌다 그럼 곱하기 여유개수만 해주시면 정답. 거기서 상위값 선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이 공식과 어떤 거 바로 이 사항만 암기해 주시면 보호도체 쪽도 게임이 끝나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 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고 메인은 바로 이쪽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접지 방식이죠. 우리가 접지 방식 겪고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TN, TT, IT 방식이 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 접지 방식 중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N과 P가 분리돼 있네. 따로 돼 있네.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바로 TNS 방식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TNC나 TNS가 주된 시험이 나오고요. 지금 TNS 방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N에서 하나 따고 P 보호도체 하나 따고 각각을 땄죠. 선생님 이쪽은 P2만 딴 그림인데요. 이거는 삼상 전원이 들어왔나 봅니다. 뉴트럴 N상이 필요 없나 봐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단상 이선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성선과 이렇게 보호도체 라인을 같이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TNC 방식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선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P2N으로 돼서 선이 하나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중성선이자 보호도체를 사용한 이 라인에다가 같이 연결만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가 지워져 있어. 이 점선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삭제돼 있어. 그러면은 무슨 방식이 될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접지선 하나 개별적으로 내려왔고 이쪽으로 접지선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얘는 접지 T 해서 무슨 방식? TT 방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 TN인지 TT인지 아니면은 IT 방식. IT 방식은 뭐죠? 이쪽에 임피던스 저항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얘는 뭐다? IT 방식이 되더라. 그래서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어떠한 방식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림을 잘 봐두시고 이 정도 그림 정도는 좀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중성점 접지 오늘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왜 가져왔냐? 중성점 접지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목적을 쓰시오, 아니면은 굵기를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접지 도체랑 헷갈리시면 큰일 난다는 거. 그거 큰일 나십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중성점 접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선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대호 선수, 야구 빵! 이대호 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상전압 억제, 대전압 상승 억제, 보호개정기의 확실한 동작. 그런데 사실상 얘는 조금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 추가해줄 표현이 좀 있죠. 뭐예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에 한마디로 사고가 나지 않은 상들의 뭐 대전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내용들을 같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대호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암기가 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굵기 얘가 왜 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 파트를 보면요. 접지도체 쪽을 생각해 보세요. 특고압은 16, 나머지 고압과 저압은 6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중성점 접지에 관한, 접지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장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게 이 고압 요놈이에요. 요놈 같은 경우 특고압과 동일하게 16을 적용해 준다는 거. 그래서 특고압 16 그리고 저압만 6 적용한다는 거.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필기부터 실기까지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 접지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접지 파트는 나와봤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방금 저와 했던 것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가 나와요? 변압기의 접지 저항에 관해 나옵니다. 그런데 변압기의 접지 저항은 우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변압기의 접지 저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선 지락 전류 분의 150이 그 기본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접지 저항 값을 못 내겠어요. 그럼 2초 이내, 1초에서 2초 사이죠. 차단기 설치하면 2배 봐주니까 분 잡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얘도 안 돼. 그럼 1초짜리 차단기 걸어서 몇으로? 그렇죠. 바로 또 2배까지 이렇게 완화 규정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만약에 가져가신다 하면은 어떻다? 필기에서 시기까지 접지 파트도 해결이 완료되신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절연 동영상 한번 했고요. 이번에 접지 동영상 했죠. 그럼 다음 시간엔 뭐 할까요? 그렇죠. 바로 고장에 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접지 파트 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